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 진짜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핵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그 경제가 힘들어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3달 뒤부터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진짜로 큰일 났다니까요. 이거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가게를 폐업하면은 3달 후부터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된대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미 뉴스 자료까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꿈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야.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요즘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인 거는 사실입니다. 누군들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요즘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엄연히 건물주와 개인 간의 그 개인 간의 계약 조건과 그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여기에 힘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임대료를 받지 마라, 월세 안 내도 된다, 이런 거를 강제로 해버린다라면, 여러분,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군데 이거를 왜 받아라 받지 마라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건물을 보유하는 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건물주도 건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이 나가고 건물 관리비가 나가고 유지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도 고용하고 청소부도 고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이자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임대료를 받지 마라고 하면은 건물주는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어떤 악당과 피해자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인들끼리 동의와 합의하에 계약을 맺은 것인데, 지금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 계약 관계에 강제로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물론 그 뒤에는 아주 얄팍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전국을 다 평균을 내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건물주보다는 세입자 표가 훨씬 더 많겠죠. 이런 얄팍한 계산을 머릿속에 깔고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국가 운영이라는 걸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무슨 길바닥의 불량배들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국가 운영을 얄팍하게 운영한다라는 말이죠? 시장 경제 원리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틀, 국민들 개인 간의 그런 사인 간의 신뢰관계와 계약 행위에 대한 믿음 자체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끼리 여러분 이러면은 서로를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계약서를 써봤자 휴지 조각만도 못하는데 툭 하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계약 관계를 무효화시켜 주는데 어떻게 국민들끼리 서로를 믿고 그런 상거래 행위를 하겠냐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나라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치 권력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지옥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런 거. 자, 한 번만 더 제가 쉽게 강조를 합니다만,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제로 도장 찍으라고 한 거 아니죠? 이 계약 관계에, 지금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 국가 공권력이 강제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명백한 국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임대료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마음대로 받지 말라고 하면 건물주는 건물 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와 각종 관리비, 세금, 은행 대출이자를 도대체 뭘로 메꿔 넣으라는 것이죠? 건물주는 어떡합니까? 돈을 못 받으면.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면은 도대체 무엇이 공산주의겠습니까?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연쇄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다가 잘 안 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 그래,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적자 규모라도 일단 최소화해보자,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한번 역전을 해보자, 뭐 열심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개개인들이 최대한 발버둥은 쳐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대료 면제법이 현실화되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임대료가 면제된다고? 아, 그러면 어차피 장사도 잘 안 됐었는데, 아, 그거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나는 가게를 폐업해버리고 남은 계약 기간을 공짜로 임대료 안 내고 시간을 때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국가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건물주 한 사람만 단순히 어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손해와 비효율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제 전체에다가 엄청난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라니까. 건물주들도 전부 다 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문정부는 은행 보고 빚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소리와 압박들을 자꾸만 넣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가지고 선심성 금융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이면 누가 앞으로 성실하게 돈을 갚겠습니까?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 남의 돈을 빌려도 빚을 안 갚으셔도 된다, 월세 안 내도 된다, 우리가 면제해 주겠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하는 법이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전반에 걸쳐가지고 원리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 판단 관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은 우리 국가 전체에 국민들 간의 개인 간의 불신이 만연해지고 계약서를 써도 사람들이 그 계약서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도 꼭 필요한 돈을 못 빌리게 될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는 정직한 자영업자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소중한 첫 번째 사업 혹은 몇 번째 사업을 시작할 그 가게와 사무실을 앞으로 건물주들로부터 빌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관계가, 신뢰 관계가 묻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 신용이 뛰어난 사람들만 대출도 은행에서 승인이 나게 될 거고 건물도 빌렸을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못 빌려주는 거야.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봤자 그 가치가 이제 휴지 조각만도 못하잖아요. 국가가 툭 하면은 나서가지고 계약서를 공권력으로 찢어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진짜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 바른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바른 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걱정은 왜 우리만 하는 걸까요? 왜 바른 말을 하면은 극우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정치인들은 도대체 다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